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데이 아지쇼 서정경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 투데이 아지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박재영 차장님과 투데이 아지쇼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간 어디 다녀오셨는지 제가 어제 출장을 좀 가느라고. 네. 네. 그 너무 힘들다고 오늘 아침 계속 그러셨잖아요. 어제 출장 갔다 12시에 왔어요. 대구 출장을 갔는데 잘 마무리 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 같이 갔었던 그 분들은 좋아하셨습니다. 팀장님 고향으로 가신 거여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네.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차 타고 1시간을 갔어요. 산속으로. 산속으로요? 네.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그건 진짜 오셨겠군요. 산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날씨, 네. 공기. 그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OST 알아요? 가장 유명한 거? 네네.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니, 안 비슷해? 네. 글쩍. 그 노래가 막 떠올라서 그 풍경 보면서 그 노래 유튜브로 막 듣고 그랬었거든요. 힐링은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했다. 기차에서 힐링이 다 사라졌다. 금요일에 약간, 하신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출장을 금요일에 간 게 아니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네요. 금요일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요새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강 후약은 아니었는데 중간에 한번 좀 들어 올렸어요. 네. 헝다 뉴스가 조금 있었죠. 네네. 헝다가 이제 23일이 디폴트인데, 그러니까 달러 이자를 넣는 날이 이자를 이제 지급해야 되는 날이 내일까지인데, 네네. 오늘 뭐 속보로 갚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1시 이후로부터 또 떨어지는. 약간 그만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하는 그 수급이라든지 네네. 심리도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있으니까 뭔가 조금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고 팔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대단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쵸? 지표들 많이 보는데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언제 나왔나요? 올해 4월에 해가지고 6월 정도에 올해 새로 개발한 지표라고 해요. 공표한 지표라고 해요. 저도 네네. 오늘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뉴스 심리 지수라는 NSI라는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 반영된 사실과 심리를 수치화해서 경기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 그러면 뉴스의 단어들을, 그러니까 20몇 개의 언론사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을 다 검색을 해서 네네. 그 검색에 나온 단어들을 분석을 합니다. 키워드 분석이군요. 그렇죠. 근데 키워드가 몇 개 나왔나 이게 아니라 이 키워드가 긍정적인 키워드인지 부정적인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심리는 어떤가, 이거를 분석한 자료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과거에 이런 지표들이 있었고, 이제 한국은행이 10년간 이제 백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작년 1월부터 실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올해 4월 달인가에 아마 이 지표를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의 심리 지표나 실물 지표가 갖는 이제 속보성의 문제를 보완한 지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BSI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를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소프트 데이터, 네네.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소프트 데이터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게 PMI. PMI가 뭐예요? 제조업. 아니죠.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있잖아요. 이게 PMI. 이게 생산지수? 아니에요.
구매 담당자 지수, 지수. 퍼체이싱 매니저 인덱스. 네. 구매 담당자가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돌리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달에 너희 이게 어떨 것 같아? 지금 뭐 사람은 뽑을 계획이니? 그다음에 뭐 재고가 지금 어때? 뭐 경기는 어떨 것 같아? 이런 설문 항목들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좋은 거, 50 미만이면 안 좋은 거.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 경제는 아니고 네. 구매 담당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설문조사잖아요. 뉴스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이 워딩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 한은의 뉴스 심리 지수, 그 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죠. BSI, 우리나라는 PMI가 없습니다. BSI가 곧 PMI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PMI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비슷하죠.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NSI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행 지표보다 1, 2개월 선행하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물론 이제 맞다 틀리다라는 것, 이제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네.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선행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지표를 보면 주식을 미리 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조금 선행한다라는 것은 이 지표가 꺾인 거 보니까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네요. 그러면 주가도 안 좋겠네. 이런 거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보면 1, 2개월 선행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뭐죠? 회색인가요? 회색 선보다 이 파란색이 조금 먼저 꺾이는 시차가 좀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NSI가 먼저 꺾였습니다. BSI보다. 네.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는 얘들이 지금 강세 마인드인가 약세 마인드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건 심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요거 한은에 가시면 하는 통계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과도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PMI를 굉장히 선행 지표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좀 활용을 하는데 이 센티멘트, 네. 사람의 이 심리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지표로 NSI라는 지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이제 한국은행이 새로 개발한 이제 심리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간 심리지수 자체가 약간 주관적이지 않나 조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은 이 주관이 중요하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경제학이 최근에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문이 행동경제학이잖아요. 네. 그 경제학과 심리학을 좀 접목한. 처음에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는 가정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학이 안 맞는 거거든요. 틀리는 이유가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감성적이고 뭐 돈과 관련된 뭐 할 때도 뭐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것 땡기는데라고 해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강하면 올라가는 거고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주식 굉장히 쉬울 수 있죠. 그렇죠. 실적 좋은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실적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감정이라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주식도 잘하는 거고 잘 읽을 줄 알아야 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인터넷 그리고 게임이 NC소프트가 안 올라와서 그렇지 네, 게임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데보 시스터즈라든지 크래프톤도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다 좋아요. 이제 아주 큰 NC소프트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네, 굉장히 좋아요.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신규 게임 기대감, 엘리온이 북미 유럽 서비스를 개시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MSCI 신규 편입도 있었습니다. 신규 편입 가능성. 지금 이제 상반기 하반기 리밸런싱을 하는데 11월이 되면 아마 선정을 할 거예요. MSCI에서. 이번에 신규 편입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보면 LNF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FNF 같은 종목들이 편입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러면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있을 겁니다. 올해는 BBIG 중에 2차 전지가 거의 독주였어요. 상반기에는. 네. 아니, 지금까지 오. 상반기에는 셀 업체들 네네. LG화학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하반기에는 소재 소재 업체들이 아주 불을 뿜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게 BBIG인데 빨간색이 2차 전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좋았어요.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비리비리한 삼형제들, 인터넷도 뭐 카카오 좀 올라오면서 뭐 7월까지 좋았었는데 인터넷도 많이 빠졌죠. 인터넷, 게임, 바이오는 비리비리했었는데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조금 바이오가 아니죠. 2차 전지가 좀 주춤한 사이에 이런 것들이 돌고 돌거든요. 돌고 돌아서 2차 전지의 독주에서 인터넷과 게임 업종이 반등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셀트리온이 1년 내내 부진하면서 바이오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년에는 또 다를 수 있을 거다.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갭은 저는 메울 거라고 봐요. 4개의 산업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뭐 조금 양극단에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네. 좀 많이 오른 것들은 물론 이제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유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고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이런 쪽을 좀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BBIG 측면에서 보면 이 바이오가 지금은 중기 단기로 봤을 때는 인터넷과 게임이 조금 좋아 보이고 많이 오른 2차 전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기고 있는 바이오도 우리가 좀 관심과 애정을 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게임 업종을 보면서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단기 중기 포트폴리오에는 게임과 인터넷이 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지금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BIG 현황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KYS님께서 바이오가 불쌍해서 사고 싶은데 네네. 공부가 안 돼서 레포트 봐도 모르겠다. 어렵죠. 그러면 ETF 사시면 돼요. ETF.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니면 좀 큰 애들, 큰 종목들, 대형주. 셀트리온. 뭐 그런 것들, 삼성바이오. 네.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주도주가 올라오지 않고는 뭐 전체 지수도 그러니까 바이오 지수도 올라오지 않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개별 종목을 해서 대박을 내겠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심플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BIG 현황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포장재지. 좀 포장재지는 조금 색달라서 어떤 이슈인지 바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지가 왜 색달라요? 작년부터 엄청 그랬었잖아요. 배달 좀 원활하다. 좀 그게 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반짝 맞아요. 뜨고 네. 약간 종이 회사가 많다. 페이퍼 맞아요. 회사가 많다. 이러고 다시 꺼진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포장지 업종들이
골판지 업체들이 이제 작년에 대박이 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니까 택배를 많이 시켜서. 택배를 많이 시키죠. 정말 웃기다기보다는 그 좀 재밌다. 씁쓸한 그 뭐죠? 짤이라든지 막 그런 게 제가 기억나는 게요. 쿠팡에 똑같은 물건을 아. 3개 시켰는데 요만한 물건을 3개 시켰는데 이만한 상자에 30개가 왔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쿠팡은 진짜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과대표장. 그 30개 그냥 한 번에 담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30개 받는 사람 재활용 어떻게 해요? 그쵸. 분리수거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재 업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그때 뭐 땡땡 제지 뭐 이런 것들, 땡땡 포장 이런 네. 것들 막 주가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유는 제품 가격 인상, 코로나에 대한 수혜 이런 거였거든요. 지난해 11월에 한번 올리고 올해 4월에 한번 올렸는데 10월에 또 올린다라고 하네요. 10월에 12에서 15% 정도 인상을 통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시면 이게 제지업체들 이제 주가인데 여기 보시면 11월에 가격 한번 올렸잖아요. 어땠나요? 난리 났었죠. 이게 4월입니다. 이게 11월이고 11월 이게 4월 한번 올렸죠? 어땠나요? 난리 났었죠. 그리고 지금 10월에 올린다라고 합니다. 연말에. 근데 지금 반등이 확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쫓아가라 뭐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이 코로나 수혜주도 계속 순환매를 도는 것 같아요. 오. 우리 기억이 잊혀졌었잖아요. 이거 뭐 우리 정경 씨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만 기억하고. 몰라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까먹었는데 다시 이런 붐이 팍 일면서 팍 올라가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제품 가격 인상이고 이런 점들은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비슷한 논리예요. 많이 빠진 거, 올랐다가 많이 빠진 거, 다른 데도 오르는데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돌려가면서 시장은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품 가격 인상이면 이제 피도 오를 테고 이제 또 연말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을 테고 맞아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맞아요.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수요도 증가해서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이야기인 사견.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때 11월 때 올릴 때도 11월 때도 P와 Q가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때 11월 달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네요. 주가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한번 이런 포장재지 업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메타버스도 지금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봐요. 엔터, 컨텐츠, 메타버스. 그렇죠. 이걸 통틀어서 그냥 K컬처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이 K-팝이었잖아요. 네네. 그냥 K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K-팝. 그다음에 드라마가 먼저였나? 드라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이제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좀 통틀어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수급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ETF가 설정됐는데 얘들 설정된 이후에 보면 주가가 계속 쭉 올랐어요. 그냥 쭉 올랐습니다. ETF를 설정할 때는 뭔가 지수를 설정해서 펀드를 만들 때는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펀드가 설정되고 펀드가 설정하려면 그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러면 또 오르고 또 오르니까 설정되고 그렇죠. 사고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지금 5개가 상장돼 있는데 많은 그 ETF들이 FN 가이드 메타버스 인덱스를 좀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꼭 이게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 들어있는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하이브, YG엔터, 네이버, JYP, LG노텍, NC소프트, 덱스터, 위즈익 스튜디오. 그러니까 사실 뭐 메타버스 ETF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얘들이 막 주식을 사는데
네이버가 움직일 확률이 높을까요? 위직이나 뭐 덱스터가 움직일 확률이 높을까요? 네이버가 훨씬 높죠. 아니죠. 네이버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시총이 이렇게 큰데 얘들 사봐야 100 중에 이 ETF가 사는 거는 뭐 1%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어때요? 덩어리가 작죠. 덩어리가 작으면 시총에서 이 ETF가 사는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애들이 더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하이브도 많이 움직였고 뭐 그런 건데 네이버, 하이브, NC 이런 대형주보다는 이제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개인 수급과 ETF 수급이 몰리면서 더 강하고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게임, 엔터, 컨텐츠가 모두 관련 산업입니다. NC월드 있죠? NC월드 몰라요? 네. 아, 그게 뭐죠? MZ세대, 젊은 메타버스 세대는 아니고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NC에서 메타버스를 만든 그게 그 세계관이 NC월드고 뭐 하이브도 있고 SM도 관련돼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봐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여기 좀 더 더하면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녹여야 되는데 그래서 LG 이노텍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카메라나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연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K컬처의 연장선으로 지금 메타버스도 움직이고 있다. 지금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컨텐츠와 문화와 관련된 거 이게 지금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다. 엔터랑 컨텐츠랑 메타버스랑 돌아가면서 막 서로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도주들을 좀 잘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차장님께서 다음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안 갖고 왔어요. 뭐 빅 이벤트가 따로 없는 건가요? 다음 주는 월말이죠? 네, 월말이라서 PMI가 있고 네. 수출 데이터 네. 뭐 이런 것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딱 나오자마자 그때 제가 바로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투데이 하이슈 이슈는 여기까지이고요. 뒤이어 나오는 곰마우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